네, 안녕하십니까. 시대인재 수학 강사 감동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일단 수고 많으셨고, 혹시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쌤 생각에는 이번에 부교재 열심히 풀고 그 변형 문제를 심화 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 변형을 조금 열심히 푼 학생들이라면 이번 시험을 조금 무난하게 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저희가 분석이 들어가 볼 텐데, 일단 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감동길이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전고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말고사 분석을 할 건데 뭐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끝난 시험인데 저희가 뭘 또 분석을 하고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나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수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수능을 제외하고 모의고사를 제외하고 학교 시험에서는 볼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학교 시험 기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부교재 반영 비율 80%입니다. 딱 80%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 80%가 여러분들이 입학하고 나서 지금까지 부교재 반영 비율은 계속 80%였고 최소 80%였어요. 계속 그 이상 나왔는데, 이번 반영 비율 80%는 좀 다른 게 뭐냐? 과거에는 그냥 쉬운 문제부터 좀 무난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까지 반영 비율이 80%였다면, 그리고 나머지 20%가 대부분 다 어려운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 80%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엄청 체감이 잘 됐을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부교재를 열심히 풀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려운 문제는 외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들 딱 한 문제 빼고는 다 어디서 외부에서 나왔다라는 부교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문제조차도 여러분들 좀 풀만했을 거고, 그러면은 과거랑 지금이랑 부교재 반영 비율 80%는 똑같지만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을 부교재에서 많이 내므로써 여러분들은 조금 체감상 난이도가 과거 시험들에 비해서는 좀 쉬웠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응시한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18 플러스 2였단 말이죠. 그 얘기는 소수령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수령이 하나로 줄어들고 단답형 하나였는데, 그 단답형도 여러분들 단계별로 1, 2, 3 나눠져 있는 문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답만 적으면 되고 뭐 서술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간 관계상 뭐 못 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서술형 한 문제 학교 선생님이 이전부터 얘기를 했죠. 기납적 증명을 내겠다라고 했고, 근데 선생님은 다소 그래도 좀 어려운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기본적인 문제가 증명 문제로 나와버려서 오히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우리 남학생들의 고질적인 병이죠. 글씨를 조금 못 알아보게 써서 감점당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서술형에서도 감점 요소는 크게 없을 것 같다. 라는 거. 그러면 사실 객관식 문제에서도 18번 문제 하나, 그거 하나 조금 난해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부교재에 있었고 얘네들 소수령 단답형도 무난했고, 그러면 감점될 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하기로는 1등 것을 85.6으로 잡았는데 제가 보니 이것보다도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1컷이. 최악의 경우 90 초반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은 하긴 하는데, 물론 이제 시험이 쉽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100점 맞는 건 아니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서술형에서도 좀 다소 감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1등급 컷은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한번 쭉 배열을 해봤는데 사실 좀 너무 무난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양전고 시험이 맞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거를 부교재를 안 푼 상태로 다른 학생들한테 이걸 풀어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체감상 쉽다라고 느끼는 건 부교재를 한번 풀어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저는 부교재 풀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부교재를 완벽히 다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저는 풀었는데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졌어요 라고 하면 사실 부교재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풀기만 했다. 진짜로 제대로 이렇게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고 어떤 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풀기만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시험이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교재 충분히 반복적으로 풀고 본인이 약한 문제 한 번, 두 번 더 풀고 변형 문제까지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사실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쭉 되고 이제 17번까지는 난이도가 상이고 18번을 선생님이 이걸 난이도를 상으로 해야 되나 킬러로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18번 이제 여러분 나중에 문제 같이 보겠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잖아요. 푼 친구들은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하겠지만 못 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지? 이 무슨 조건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시간만 다 보내다가 못 풀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18번은 선생님이 일단 킬러로 해뒀고요. 나머지 이제 난이도 상 같은 경우는 15, 16, 17. 그래서 선생님이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1학년 1학기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봤을 때 킬러를 한 3문항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이건 킬러가 한 3문제 정도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한 문제 겨우 들어갔고 이 한 문제조차도 사실 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다라는 문제. 그래서 오늘 이번 시험에 키포인트 아까도 뭐 3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성실하고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뭐 외부 지문을 외부 문제들을 막 풀면서 막 열심히 하겠어 이게 아니라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 계속 지속적으로 본인이 완벽하게 딱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그렇게 넘기셨어도 돼요. 근데 본인이 좀 아리까리하고 헷갈렸던 문제들은 끊임없이 완벽하게 독파할 때까지 풀고 또 풀고 거기다가 변형 문제 그다음 또 심화 변형까지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이 이번 시험을 뭐 잘 봤냐 못 봤냐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시험 대비한 전략이 있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다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삼각함수 문제는 그냥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계산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문제 풀이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열 문제가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어떤 규칙인지 발견도 해야 되고 하나씩 좀 넣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열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그냥 수열 문제 본인 막 그거 답 찾겠다고 막 열심히 했는데 또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이런 경우 아마 시간 부족해서 뒤에 것까지 다 못 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의 전략이 과연 뭐 요새 핫한 뭐 축구 감독님처럼 무전략으로 갔느냐 아니면 자기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일단 먼저 풀고 나머지 이 수열 특히 기납적 정의 이 파트는 조금 다중으로 밀어가지고 좀 다른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전했느냐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갔다라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 분배라던가 좀 체감성 난이도가 조금 조절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도 이제 2번이랑 관련 있는 건데 가감함 또는 대범함 본인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 같은 거 천천히 풀어간다라면 우리 18번 같은 경우 사실 딱 보면 여러분 처음 보는 문제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18번 문제는 본인 수학적 역량에 따라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는 거니까 18번 같은 거 가감히 건너뛰고 사실 17번도 오래 걸릴 거 뻔히 알잖아요. 우리가 풀이 방법은 안다 그죠? 왜? 부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 걸 알고 있으니까 17, 18 조금 가감히 넘어가서 우리가 19번, 20번 즉 단답형 1번과 사답형 2번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돌아왔어도 우리가 점수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17번에서 문제 붙잡고 있느라 막 허송세월 다 보낸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아마 뒤에 거 시간 없어갖고 막 대충 써내고 이랬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한 시험을 6번 봤잖아요. 내신만 6번 정도 봤으면 다음부터는 조금 이런 전략 그리고 본인이 나 이거 풀 수 있어가 아니라 진짜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못 푼 문제들 중에 자기가 우선적으로 자신 있는 문제들 풀어가는 이런 전략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잘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시험을. 그죠? 그래서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한 11번부터 이제 볼 건데 11번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교재에서 다뤘던 문제들 변형된 형태들 다 연습을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찬가지 12번 문제도 부교재에 있던 문제고 우리는 부교재 변형 연습까지 우리는 학기 중에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 설명 안 했는데 해커라는 책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 시험이 다가올 때 부교재 문제들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그걸 다시 한번 변형을 시켜서 학생들이 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번 이제 변형된 것까지 연습한 친구들은 이런 문제 결코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17번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17번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해봤기 때문에 풀 줄 알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거 먼저 다 해결해놓고 나서 들어왔다라면 좀 시간 압박 덜 갖고 천천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선생님이 오히려 지금 뭐 여러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실제 출제됐던 문제는 2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6분의 1 이래서 되게 쉽게 나왔고 난 저렇게까지 쉽게 나오겠어 싶어서 조금 1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분자가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대비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전 단계인 이런 문제는 아마 손쉽게 풀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도 한번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14번 문제죠. 14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교재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부교재 몇 번에 이제 있는지는 이제 파이널 페이지라고 해서 같이 여러분들한테 단톡에 올라갈 텐데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문제랑 부교재에 나왔던 문제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변형됐구나 라는 것도 한번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다 풀자라는 건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 B2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요 녀석 요렇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했을 거야. AB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3이래요. 여기가 3. 자, 그 다음에 뭐 AC의 길이가 루트 13이래요. 여기가 루트 13. 쫙. 자, 그리고 나서 뭐 이 각과 이 각은 똑같다. 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선분의 AC를 지름으로 하겠다. 그러면 AC를 지름으로 하겠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90도가 되겠구나라는 거 봤을 거라는 거지. 봤을 거고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우리는 BC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녀석 대 요 녀석은 요 녀석 대 요 녀석 비율관계 해가지고 계산을 했을 거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마지막에 EB의 길이를 어떻게 찾았냐라는 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각의 이등분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그걸 아는 친구들은 이 문제 금방 풀고 넘어갔을 거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시험 대비를 좀 잘못한 거죠. 왜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14번 문제도 여러분들 부교재에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똑같은 문제를 찾기보다는 좀 유사 문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각의 이등분선 길이 구하는 문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풀었냐라는 거죠. 더 효율적인 풀이는 없었을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본 학생과 못 찾아본 학생이 풀이가 아마 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얘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이라는 것이 누구 곱하기 m 곱하기 n 빼기 p 곱하기 q가 된다라는 이거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푼 사람들은 다 금방 찾았을 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선생님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뭐 선생님 또 중간에 계산 실수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선생님 생각은 이래요. 요거 공부한 친구들은 문제 쭉 읽으면서 오케이 BC라는 게 지름이구나. 이게 PPT가 약간 이게 옆으로 퍼지면서 얘가 좀 찌그러졌는데 그냥 뭐 편하게 봅시다. 자, 하여튼 BC를 지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2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E의 길이 여기 길이 DE의 길이가 루트 7이다라는 거 알려줬고 그 다음 AE의 길이가 3이다라는 것도 알려줬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웬만한 친구들 누가 보더라도 이만큼의 각도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맞죠? 사실 선생님 저 각 D를 찾고 싶은데요. 각 E를 찾고 싶은데요. 하는 친구들보다는 아마 요 각 A를 찾겠다고 노력한 친구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써보니까 여기가 60도가 나온다. 그죠? 그래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BC가 지름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위에 있는 E랑 이걸 이렇게 연결해 버리게 되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C랑 D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더라도 얘가 뭐가 된다?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보면 이 ACD라고 하는 삼각형이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서 지금 문제에서 AD의 길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2라고 했나?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 4가 될 거고. 되겠습니까? 반대로 색깔이 없는 관계로 자 이걸로 계속 갈게요. 요렇게 삼각형을 봐도 얘도 지금 직각삼각형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 아까 얼마라 했죠? 3이라고 했죠? 그럼 이 B편의 길이는 6이라서 이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ABC라고 하는 녀석은 이 원에 내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용해서 뭐 사인 법칙을 쓴다 뭐 또는 코사인 법칙 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x의 길이를 찾을 수가 있다. 그죠? 요 빨간색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면 외접안의 반지름이 나올 거고 외접안의 반지름이 나오게 되면 또 이렇게 보는 거죠. B랑 F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요렇게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BF의 길이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왜? 여기가 지금 절반이니까 30도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도 찾고 얘는 6이라는 거 알고 있고 문제에서는 이만큼의 길이를 물어봤으니 얘는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 푸는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번에 시험을 좀 자신 있게 앞부분 부교재 열심히 푼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이제 앞부분까지 막 빠르게 탁탁탁탁 해결해 놓고 나서 그다음 이제 천천히 18번 분석해 보니까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하면서 풀어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터덕터덕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18번을 깊이 있게 조금 고민할 시간 자체도 부족했을 거고 어렵게 여겨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 문제들을 한 2개 정도 풀이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고 나머지 문제들도 비교해드렸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중에 파이널 페이지 올라오시면 진짜 그 선생님 출처를 다 적어놨어요. 어떤 문제를 변형시켜서 학교 시험에 냈는지 다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부교재 한번 펼쳐보면서 그러네 이 문제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네 근데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나왔네로 끝나지 마시고 과연 그 문제를 내가 100% 이해하고 있었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넘어가자 라고 했던 문제인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 자체를 부교재를 안 푼 상태에서 이걸 풀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교재 안에서만 나왔고 부교재를 풀었다 보니 1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 괜찮겠죠? 그래서
2학기 때 과연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학기에 과연 또 이렇게 기조가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 우리 1학년 때로 바꾸어서 이제 좀 한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정도랑 나머지 쉬운 문제들을 다 부교재에서 내고 나머지 또 많이 어려운 문제들을 외부에서 낼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여러분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가 더 부교재를 열심히 풀었느냐 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의 문제 구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설령 이번에 점수가 좀 많이 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쉬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부교재 자체를 내가 열심히 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나는 왜 결국 또 안 됐을까? 난 또 1등을 못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한두 문제 싸움이었을 텐데 그 한두 문제를 선생님이 보면요. 18번 그거 하나 틀려도 1등급 나온 데는 진짜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 앞에서 막 4점짜리 실수하고 막 앞에서 빨리 풀고 뒤에 거 넘어가겠다고 앞에 거 막 대충 계산하다가 또는 문제 잘못 읽어가지고 계산 이상하게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실수만 없었다라면 여러분들이 1등급이 나왔을 텐데 그런 본인이 시험에 대한 태도 대비 자세 이런 것들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1등급이 못 나온 걸 수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벌써 6번째 검증입니다. 부교재에서 나오고 부교재를 열심히 풀면 우리가 1등급 받는데 지장 없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도 우리는 부교재를 토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스코어, 리파인, 시밀러 이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스코어에서는 1권, 2권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1권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념 공부 미적분 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2권에서는 이제 양종고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기출됐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 몇 개 섞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0%또 양종고 맞춤으로 우리는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거고 스코어에 발맞춰서 워크북 리파이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풀게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시밀러 같은 경우도 단원별로 그날 배웠던 거, 그날 양정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시킨 문제를 또 넣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업만 열심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업 전후로 방학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전, 수업 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클리닝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관리 시스템 틀린 문제를 당연히 한 번 더 풀어보는 건 당연한데 그 오답 문제와 또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작년에 이제 방학 때만 잠깐 수강을 한 친구들 경우는 잘 알 텐데 양정고 출신 선배가 와서 또 여러분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양정고 출신의 서울대 진학한 선배가 여러분들이랑 멘토 역할을 하면서 많은 좋은 교감이 있었잖아요. 그거 똑같이 이번에 진행하게 될 거고 입시 컨설팅 양정고 출신의 여러분들의 선배 전문 컨설턴트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도 고민 많을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정시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돼 어떻게 또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아마 내가 아이씨 모르겠다 나 이제 정시할래. 근데 내가 공부한 거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시험 편하게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웬걸 내려놨더니 생각보다 잘 보네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될 거예요. 놓지 말까?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한번 같은 이런 혜택도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고서 같은 경우는 성적표고 여러분들이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들이 아마 보시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엄마 나 성적 보면 또 잔소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을 정확히 체크해서 진단 내리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냥 병원 가면 진단서 같은 거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는 이제 주 3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원래 학기 중에는 화, 토 이렇게만 했었다가 방학 때 우리가 이제 개강이 7월 14일 날 될 텐데 이때부터 바로 주 3회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래서 총 12번의 수업이 진행되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11번의 수업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
아마 겨울 방학 때는 우리가 기하를 같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기하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수학 선택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만 좀 다뤄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또 여름 방학은 또 타이트하고 짧기 때문에 이때 미적 원만 저희가 계속 진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적원을 한번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도 내신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똑같은 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미적분 2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강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4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바로 중간고사 대비반이 진행이 될 텐데 이때는 다시 주 2회 화요일 토요일로 돌아와서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말한 대로 학기 중에는 인공지능 수학이 일요일 날 하루 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한 3회에서 4회 정도 진행이 될 거고 뭐 그때 타이트하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다 다루게 될 거고 이 문제들은 양전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수학 시험을 보고 있죠. 그 양전고의 인공지능 수학 그리고 타 학교 대치에서는 과연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당히 결합을 시켜서 준비한 특강이 될 테니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험이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재생님 지금 촬영일이 금요일이고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쉬었다가 토요일도 좀 쉬었다가 일요일날 공부해서 월요일 화요일 시험 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하십시오. 정시를 준비를 하든 수시를 하든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은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정시 가는 친구들 뭐 수시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뭐 내신을 양보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야 나도 수시 못 가니까 야씨 너도 못 가게 내가 방해할 거야 뭐 그런 마음은 너무 나쁜 마음이죠. 뭐 하여튼 간에 꼭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내신이라면 마지막 내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힘껏 한번 최선을 다해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고 또 거기 좋은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로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또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만하고 여름방학 때 한번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